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첫 시리즈, 오늘 진짜로 첫 발령을 9월 1일자로 받아서 교직 생활을 시작하신 정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일단 학교에 오다 보면 이제 제가 막내죠. 보통 뭐 신규로 오시는 네, 신규 선생님들이 막 5명, 6명씩 막 오진 않잖아요. 한 분, 두 분 오다 보면 내가 막내고 내 앞으로는 다 이제 나보다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인데 혹시 나도 이제 수업 준비도 해보고 학교도 다녀보고 이런 학교 생활을 한 상태에서 이제 그런 경력 선생님들을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그 경력 선생님들 보면 먼저 일단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도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제일 큰 거는 스스로에 대한 부족함을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비교를 하게 되면서 나는 너무나 어렵게 하고 있는 거를 너무 쉽게 하고 계시는 느낌이 들거든요. 보다 보면 사실 지금 저는 그분들이 잘 하고 계신 것만 보고 있지만 사실 그분들은 약간 많은 아이들, 뭐 많은 학부모님들, 뭐 많은 업무를 맡아오면서 성장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 눈에는 저분들은 잘하는데 나는 너무 못하고 있어. 나는 지금 너무 아는 게 없어.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분들에게 최대한 많이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배우고 싶으세요? 일단 여기 앞에 계신 세 분한테 가장 많이 여긴 됐고 실제로 배우고 싶은 분 인사 멘트 넘어갔으니 진짜 배우고 싶은 분이요. 일단 이 세 분은 당연히 배우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제 옆에 계신 이제 영어 전담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가진 에너지도 좀 배우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나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능숙하고 그리고 이제 요령이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조금 더 시간을 보내면서 좀 많은 걸 배워보고 싶다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 분 만나기 쉽지 않아요. 네, 여기서 같이 계실 때 많이 배우시면 맞아요. 네. 좋으실 것 같아요. 그 경력 선생님 볼 때 전 신규 때 그거 있었어요. 약간 무슨 위원회 선출하고 막 이러잖아요. 뭐 인사자문위원회, 뭐 다면평가위원회 선출하면은 이제 경력별로 몇 분 맞아요. 이렇게 뽑는데 그럼 이제 그 표가 있고 구성원들의 이름이 있어요. 5년 이하. 그리고 이제 저랑 막 이름 막 들어가 있죠. 그리고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 이렇게 있는데 와 나는 한 4개월 했는데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와 뭐 20년 차 보면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했지?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생각 들면서 저는 뭐 다른 거보다 이게 너무 대단하다. 아 여기서 오래 한 게 네, 어떻게 나는 4개월만 해도 진짜 너무 힘들고 지금 막 이게 나랑 맞는가 아닌가 막 이런 걸 이제 재고 있는데 막 20년을 했대요. 20년이면 내가 살아온 인생의 반보다 더 긴 시간. 막 와 어떻게 했지? 막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신규 때. 지금은 어떠세요? 아 근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 해서 뭐 쉬워졌다고는 말 못하는데 익숙해진 네 시간이 좀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좀 적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아침잠이 진짜 많아서 진짜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막 알람 울리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자동으로 뭐 하고 막 준비해서 막 내 생각이 어떻든 내 마음이 어떻든 몸이 막 움직여서 출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학교 안에서 급하게 뭐 일이 생기거나 뭐 이랬을 때 예전에는 그거에 대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내가 뭐 해보지 못한 건데 이거 뭐 어떡하지 했는데 이제는 그냥 아 뭐 그래봤자 뭐 여기서 여기 사이에 뭐 어딘 가겠지 내가 생각한 범위 안에 어딘 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일단 가보자 좀 요런 생각들이 들면서 좀 익숙해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시간이 좀 빨리 간다는 느낌도 들어요. 벌써 한 해 갔네? 벌써 한 해 갔네? 약간 이런 느낌. 맞아, 적응을 해서 그런지 좀 그런 생각은 진짜 많이 들어요. 네. 시간이 빨리 간다. 저희는 이렇게 학기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두 학기 지나면 아이쿠 1년이 지나갔네. 사실 방학은 그 한 해로 안 쳐주잖아요. 맞아요. 학기 끝. 그래서 어느 새부턴가 3월 1일이 새해 같아요. 맞아요. 교사들은 다 네. 그렇게 받아들여요. 12월 31일은 새해가 아닌 것 같고 3월 1일이 되어 한 해가 시작됐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요즘. 맞습니다. 최 쌤은 어떠세요? 경력 선생님들 보시면
보면은 다 경력에 상관없이 좀 배울 점들이 요즘은 좀 보여요. 요즘은 방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 에너지를 배우고 싶다 이런 것도 사실은 너무 좋은 따라 배우고 싶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신규 선생님들도 계시고 경력 많으신 분들 뭐 특히 교장 교감 선생님들 보면서 정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거를 배울 점이 많구나. 그래서 왜 지금까지는 막 이렇게 누구한테 뭐를 배워야겠다 생각을 못했어요. 왜 다 못한다고 아니 생각했어? 다 되게 다 좋으신 분이 아니 내가 탑이라서 다 마음에 안 들었어. 아니 다 좋으신 분이었는데 진짜 너무 그냥 여기 있어요. 아 진짜 좋으셔. 저분 아. 진짜 친절하셔. 와 저분 수업 진짜 잘해. 였는데 거기서 저걸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지? 어떻게 따라해 볼 수 있지를 잘 못했었거든요. 아. 그냥 좋으면 나랑 같이 일할 때 너무 좋으시고 너무 좋은 선생님이고 애들한테 너무 잘하시고 였는데 부러워까지는 했었죠. 근데 배우겠다고 생각을 한 지는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한 작년? 올해? 이렇게부터 맞아. 배울 수 있고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거를 좀 이 학교 와서 사실은 또 많이 느끼게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경력마다 또 배울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력에 또 상관없이 또 배울 점이 있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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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학교에 이제 오셨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사실 발령받기 전에 교생 실습을 하면서 뭐 어쨌든 간접적으로든 어느 정도는 이제 학교를 한번 보고 오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근데 사실 막상 오고 나면 그게 되게 단편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 학교에 이제 막상 왔을 때 이제 교생 때 봤을 때랑 다른 점, 혹은 내가 예상했을 때랑 다른 점, 혹은 좀 실망했던 점들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선 그 교생 생활이랑 다르다는 점을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수업에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일단 교생 때는 원래 해당 담임 선생님이 잡아놓은 분위기 속에서 제가 편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수업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괜찮고 제가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잘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오롯이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되고 약속도 만들어 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때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했더니 아이들이 엄청 많이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나는 생각보다 잘 가르치지 못했었고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학교 와서 달랐다는 점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다른 점인데 학교를 오기 전까지는 이제 무수한 소문들만 들리잖아요.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서 뭐 이런 나쁜 일이 있었대. 어느 사실 알려지는 학교에서 것들은 누가 그만뒀대. 뭐 누가 지금 그만뒀대? 누가 병가 휴직을 냈대. 뭐 어떤 선배가 그만뒀대. 뭐 이런 것들이 들리다 보니까 사실 약간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흔히 학교 바이 학교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제가 이 학교에 왔을 때 느낀 거는 너무나 개방적이고 너무나 수평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에는 학교라는 것 자체가 너무 폐쇄적이고 수직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겪은 학교는 개방적이고 수평적이더라고요. 지금 네. 발령 나서 예를 들어 뭐 이제 추석 때 이제 조퇴 관련된 문제라든지 조금 그렇죠? 왜? 아니 그거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수평적이라고 그건 너무 당연한 당연한 거 같아서 당연한 건가요? 근데 들으신 소문에 비해서 그치, 이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니 난 그게 너무 도대체 어떤 학교는 소문을 들었길래 어떻길래? 조퇴하는 그러니까 그때도 조퇴를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근데 선생님께서 조퇴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학교에서 되게 찌든 사람처럼 안쓰러워. 강한 사람처럼 그래서 좀 그게 좀 안쓰러워서 방금 네, 그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조퇴랑 이어서 조퇴랑 이제 네. 그거 말고도 이제 그 업무 분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었을 때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제 그 신규한테 뭐 일이 몰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저는 없었지만 이제 올해 어떤 식으로 업무 분장을 했는지를 들어보니까 신규나 경력교사 할 거 없이 다 이제 평등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개개인의 선호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업무 분장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진짜 내가 가진 생각들이 너무 막연한 두려움이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겪으신 두 분. 소문에 소문이 아니라 진짜였어. 진짜였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된다고. 네, 맞아. 그때 또 옛날이었으니까. 네. 네. 좀 예상치 못했던 거는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다. 아, 그러니까 물론 뭐 사실 뭐 친절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네. 교사에 대한. 네 그런 것도 있고 좀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처음에 받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령 전날에 이제 저는 이제 와서 인수인계를 받으러 갔는데 그럼 저는 뭐 되게 소상하게 알려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이렇고 저렇고 했는데 그냥 이거 여기 있는 거 이거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되고 뭐 애들 다 괜찮아요. 이렇게 사진 쭉 보여주면서 여기 사진이 있으니까 쭉 이렇게 보시고요. 애들 다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뭐 여기 있는 물건들 다 쓰시고요. 근데 올해 끝나면은 요거는 제가 산 거니까 나중에 그것만 따로 챙겨서 연구실에 갖다 놓고 가셔라. 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어떤 힘든 학생이 있는데 요 학생이 수업 중에 뭔가 수가 틀리면은 교실 밖으로 나간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셔라. 라고 했는데 저는 신규니까 얘가 그럼 그 나갔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선생님 그러면은 나갔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제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뭐 이만저만 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발령이 났는데 뭐 쪽지도 계속 와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설명해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러다가 가만히 있다 보면 선생님 이거 왜 안 냈어요? 오면 이제 당황하는 거죠. 네 그게 뭔데요? 약간 이렇게 온다거나 혹은 막 기재요령 연수 막 전달 연수 하잖아요. 그럼 막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학적이 이렇고 뭐 창체가 이렇고 막 하는데 몰라요. 막 프린트는 이만큼인데 이대로 해야 된대요. 근데 봐도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런 것들. 그래서 좀 저는 제가 막 이것저것 막 물어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해요?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하나하나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 또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 또 선배 선생님들이 또 신규 선생님들에 대한 또 막연한 두려움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거 모를 것 같긴 한데 내가 막상 가서 이거 알려주면은 싫어요. 약간 오지랖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신규라서 그냥 좀 신규의 약간 당돌함 같은 거 있잖아요. 얘가 뭐 어떤 행동을 해도 얘는 몰라서 그런 거다라고 좀 커버가 되니까 그걸 약간 전략적으로 이용해서 그냥 어디든 궁금하시면 그냥 문 벌컥벌컥 열고 들어가셔서 여쭤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실망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두 쪽의 마음이 다 좀 이해가 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최 쌤은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막 실습을 가거나 뭐 TV에서 보여지는 영화에서 선생님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항상 말끔하게 정장을 입고 양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실습학교도 다 그렇고 교생들도 다 어쨌든 맞아. 넥타이까지 다 남자들은 갖춰 매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발령을 받고 보니까 저 선생님들은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 거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활동을 되게 많잖아요. 활동들이 많다 보니까 저분들은 굉장히 힘드시겠다. 이렇게 좀 가벼운 좀 의문이라 해야 하나 좀 달라진 점,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 실망까지는 아니고요. 좀 저런 너무 그래서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게 딱 차분하고 이렇게 뭔가 정석인 맞아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닌가 해서 그 부분도 사실과는 좀 달랐다는 거. 물론 뭐 그렇게 하는 학교도 있긴 하지만 네, 활동 일단 아이들이 먼저니까 수업에 편안하고 아이들이랑 활동할 때 좋은 복장을 하는 게 또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이제 저희 첫 시리즈인 만큼 첫 업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각자 맡았던 첫 업무는 사실 잊을 수가 없으실 거예요. 네, 혹시 그렇죠. 안쌤은 첫 업무가 뭐였나요? 저는 이제 제가 중간 발령이 났는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앞에 계신 분이 이제 출산휴가를 내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예 업무 분장을 할 때 이 자리는 신규가 올 거니까 그냥 신규한테 하나 주는 거 하자라고 해서
저는 이제 영어 교육을 맡았었거든요. 영어 교육을 맡았고 그래서 그냥 뭐 딱히 하는 거는 없었고 원어민 교사는 없었어요. 네 원어민 선생님도 안 아, 계셨어갖고 다행이네. 그냥 있다가 나중에 뭐 무슨 영어 대회 교내 대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하나 뭐 그냥 준비하는 거 그 정도라서 첫 해는 사실 그냥 조용히 무난무난하게 넘어가고 그냥 뭐 기한 올리는 거 연습 한번 해봐라 뭐 보고하는 거 연습 한번 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최 쌤은 어떠셨어요? 저는 지난 편에서도 아마 언급을 했었는데 학교가 다 차려지고 정원이 꽉 찼는데 플러스 알파로 한 명이 추가 배정이 된 셈이라서 업무 분장도 이미 다 끝나 있었어요. 그래서 업무를 뭐 주기는 줘야겠는데 그러니까 안 줘도 됐을 텐데. 그지 맞아. 안 줘도 됐을 텐데. 첫 텐데 어쨌든 주기는 줘야 됐는데 어쨌든 뭐 막상 주려니 뭐 같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운동부의 부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 맞아요. 보조? 정부 이렇게 네, 돼 있어요. 정부 어떤 담당자가 있고 부를 했는데 이 부를 맡아서 했었던 음.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 있는 학교에 발령이 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큰 업무를 시골은 맡거든요. 신규건 뭐건 할 거 없이 이제 6명, 7명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 따지자면 뭐 정보부장을 했었죠. 정보 나이스. 그래서 가자마자 9월 발령인데 갑자기 학교 나이스 기간 인증서 이런 거를 나한테 주고 이건 대체 뭐 하는 거지? 하면서 매뉴얼을 다 읽고 그래서 나이스 업무를 바로 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거기에서도 그 작은 학교에 있을 때도 3년 반 동안 그냥 하고 여기 나와서도 시내 지역으로 나와서도 뭐 한 2, 3년 계속 하고 그러니까 나이스 업무가 처음에는 되게 막 익히기에는 어려운데 뭐 안쌤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파악을 하면 또 그렇게 막 어렵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쪽은 뭐 대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좀 뭐 교장 교감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터치할 수 있는 영역도 크게 없어서 좀 바쁘긴 해요. 학기 초 학기 말이 바쁘고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진짜 권한도 너무 막 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 나이스 업무를 이제 계속 했었죠. 계속. 그럼 맡았던 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맡으셨을 텐데 네. 이제 가장 어려웠다고 해야 되나? 좀 곤란했던 업무는 뭐가 있었어요? 저는 아까 했던 나이스였는데 처음에 이제 딱 받고 나서 뭐가 뭔지를 하나도 모르는데 심지어 인수인계 받은 것 중에는 이제 업무 뭐 매뉴얼 같은 것도 하나도 없었고 그냥 뭐 폴더 하나만 받았어요. 폴더 하나만 받고 근데 사실은 그 당시 학교가 조금 잘못됐던 게 이게 나이스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나이스 시스템을 다루는 일이 있고 그 나이스 안에 있는 학생부 관련된 일들이 있고 또 나이스와 관련된 또 뭐 그런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이 다 그냥 나이스라는 이름으로 저한테 다 온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네. 학교에서 좀 그렇게 하긴 했죠. 네, 그래서 진짜 거의 뭐 집도 못 가고 맨날 야근하고 그랬는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게 약간 자양분이 돼서 그때 약간 좀 힘들면서 약간 좀 갈렸거든요. 갈리고 나니까 여기 학교 와서는 뭐 이 정도쯤이야. 나이스는 일단 뭐 지금 제가 하는 업무의 좀 큰 축이기도 하거든요. 나이스가. 근데 뭐 손이 좀 많이 가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제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일들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냥 또 그게 또 세옹지마인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혀놨을 때 도움이 되는 그거는 맞잖아요. 네네 맞아요. 업무상에서도. 그리고 어디 가서 만약에 나 나이스 한다고 쓰면 그냥 주는 업무일 거예요. 선생님은 최쌤은 또 어떤 거 힘들었어요? 저는 어떻게 저는 좀 체육 쪽 업무를 제일 희망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체육 쪽 업무를 어떻게 계속 초반에 많이 맡아서 했었는데 그래도 가장 힘들었던 일은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맞아 신규들한테 방송 업무를 되게 많이 줘요. 방송을 맡았는데 사실 방송 업무를 하는 건지 도서부 업무를 하는 건지 뭐 환경부 업무를 하는 건지 교장 업무를 하는 건지 헷갈리는구나. 그러니까 업무에 그런 분장이 없잖아요. 그 이전 학교는 방송에 끼면 다 뭐 대회 가서 대회 경기 영상 찍어와서 녹화 편집해서 내보내라 이런 것도 그냥 다 그건 조금 힘들었던 게 그런 거죠. 뭐
체육부에서 찍어온 거를 나는 틀어줄 수는 있어요. 그 편집까지도 이렇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가서 내가 찍어야 되는 거야. 출장 또 타 지역에서 하니까 가서 찍어서 그래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또 찍고 와서 편집해서 월요일에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캠페인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 교통안전 캠페인 하면은 교통 담당 선생님이 또 계시잖아요. 학교가 또 워낙 컸으니까. 그럼 그쪽에서 하면 되는 건데 사실은 나는 틀어주는 입장인데 가서 캠페인을 어떻게 할지 기획 같이 해주고 촬영을 어디서 할지 인터뷰 다 따고 뭐 홍보성 그런 자료들 막 넣고 해서 그걸 또 월요일에 또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너무 조금 과중했죠. 그 사실은. 그러게요. 그 선생님들이 야 그건 네 업무 아니야 못하겠다고 해. 근데 그게 뭐 3년차 4년차 못하겠다고 해가 말이 안 나오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담임을 하는 거에서 좀 피해를 많이 봤어요. 담임을 하면서 그거를 해야 됐으니까 만약에 정말 제가 생각한 대로 딱 했으면 담임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었을 텐데 뭐 대피 훈련할 때도 저는 우리 반 애들이랑 나가본 적이 없어요. 거기 가서 사이렌을 틀어줘야 되고 하다못해 저희 학년 부장님이 화가 나서 교장실에 가서 얘기했어요. 부장님들 회의하실 때 뭐 진짜로 불이 나고 진짜 지진이 나도 저 선생님한테 와서 그 사이렌 틀어달라고 할 거냐. 이거 방법만 알려주면은 그쪽 가까우신 행정실이나 이쪽에서 좀 도와달라. 그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했다가 만약에 실수하면 어차피 그 선생님이 와서 수습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바에는 애초에 와서 해주는 게 낫다. 그게 그들의 논리이고 그래서 저는 그거 하면서 좀 힘들었었어요. 어려웠다고 해야 되나? 심리적으로도 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업무 분장을 나눌 때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갈라주셨으면 좋겠다. 대피하는 거는 뭐 교무행정사 선생님들이나 뭐 행정실 주무관님들이 조금 맡아서 버튼 대생해 주는 것만큼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도 취소됐죠. 그럴 필요 없다.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는 업무다. 그래서 그 기준도 모르겠고 방송 업무는 몇 년 하셨어요? 저는 1년 하고 학교를 떠났죠. 아 다행이네. 네. 학교를 안 떠났으면 계속했겠네요. 그쵸. 보통 신규들한테 방송을 많이 주는데 신규들이 이제 힘듦을 호소하는 거는 수업 중인데 가서 방송 장비를 세팅해야 되는 거. 이제 그 지점에서 되게 이렇게 힘들어하거든요. 애들 냅두고 가야 되고 일찍 가야 되고. 근데 최 쌤은 그거에 뭔가 더 얹어진 느낌인데. 더 많이 얹어있죠. 더 많이 이렇게 얹어져서. 가뜩이나 교실에서 방송실도 멀었어요. 학교 끝에서 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원래 좀 배려를 해줬다고 들어서 가까운 학년 적어도 가까운 반 배치 정도는 했는데 반 배치도 보통은 이렇게 뭐 1, 2, 3, 4, 5, 6반을 누가 할지는 학년에서 정하기도 하잖아요. 그 해 따라 정해주고 뭐 가나다 선으로 정한 거예요. 교장 선생님께서 최쌤이니까 또 최쌤이니까 저 끝반인데 아 이름 가나다 순이요? 네. 그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관리자분의 논리는 원래 내가 2학년이 있었어요. 근데 또 2학년이 됐어. 그럼 안 옮겨도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선생님들에게 민원이 들어온다. 그래서 평등하게 해야 되고 제일 평등한 건 가나다 순이다. 그래서 그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옮기라고. 그래서 진짜 여기서 옆반으로 옮긴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하니까 다 짐 싸셨는데 마침 또 히읗이라 가지고 마침 안 옮겨도 되시는 분은 다시 짐 풀면서 막 이러길래 왜 이렇게 하냐 이러는데 저는 그 구석탱이 이렇게 미로 같았거든요. 학교가 저 끝에 있는 교실이었어서 뭐 안 된다 하면 막 뛰어서 가면 맞아. 한 3분 4분 걸리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도. 그러니까 솔직히 그 사이에 교실에서 어떤 안전사고나 싸움이 일어났을 때 책임 소재는 또 또 담임의 담임이니까. 것이 돼버리니까 맞아. 운에 맡겨야 돼요. 보호 장비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네. 일 난이도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런 환경이 좀 어려웠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그렇군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선생님은 혹시 저는 나이스 업무만 그냥 쭉 하다가 학교를 이제 행복더하기 학교를 가서 첫 해는 6학년 부장 업무랑 뭐 영재 업무만 하고 그 다음에 연구부장을 하면서 담임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나이가 조금 더 어릴 때였는데 그때가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연구부장 업무가 힘들다라기보다 연구를 하는 사람이 학교 내에서 맡아야 되는 어떤 지리적인 지형, 위치가 있는데 그 역할을 제가 잘 못했던 것 같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때 심리적으로 되게 많이
약간 우울 증세 약간 있었던 것 같고 심리적으로 되게 많이 좀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랬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아직 업무가 없으시잖아요.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되게 뭐 몇 개 안 되지만 뭐 어떤 업무를 해봤으면 좋겠다. 뭐 친구들한테 들었건 이렇게 아니면 어떤 업무는 꼭 피해야 된다거나. 해보고 싶은 업무가 있을까요? 업무는 없는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뭐 이거 내가 좋아하는 분야는 좀 해보고 싶다거나 있을 수도 있죠. 뭐. 아직은 해보고 싶은 업무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친구들한테도 듣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좋았던 점은 얘기하지 않고 아 이게 너무 힘들어를 하소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점만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직 하고 싶은 그리고 이제 추천받은 업무는 없고요. 이제 좀 깊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업무를 보면 방금 이제 최 쌤이 말해줬던 정보 업무나 아니면 이제 방송부. 가장 말이 많은 이제 학폭 관련 업무 이게 엄청 많이 힘들다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학폭은 저도 네. 무서워요. 이 두 업무는 조금 깊이 해보고 싶다. 약간 하고 싶은 업무는 좀 경력이 좀 생겨야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 요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업무가 좀 편해서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업무는 일단 하기 싫은데 내가 좀 이런 것들은 학교 안에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런 부분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좀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재량을 가진 업무들이 뭔데요? 있잖아요. 막 기초학력 같은 거. 기초학력 같은 경우 보면 제가 담임을 하면서 약간 내가 다 이렇게 애들을 케어해주지 못하잖아요. 여기 학생들이 적으면 어떻게 좀 관심을 많이 주겠는데 막 28명 막 이렇게 있으면은 어쨌든 새어나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정말 부족한 애들한테 손이 가다 보니까 좀 얘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라고 하는데 얘도 사실 케어가 필요하거든요.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에게 약간 사업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그물망이 좀 탄탄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또 어떻게 9월부터 좀 하게 돼갖고 뭐 좀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은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들은 것 중에 좀 좋다고 하는 건 학생들이랑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하면 그거를 좀 재밌게 하더라고. 지금 최 쌤이 하고 있는 뭐 자치회 같은 거나 동아리 업무를 하는 경우 선생님들이 그걸 애들이랑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업무라고 인식을 좀 덜 하고 그리고 애들이랑 뭐 만들어가고 뭐 하고 활동하니까 그런 거는 재밌고 좀 보람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자치하는 거? 되게 처음 해봤는데 부담이 되게 많았는데 재밌어요. 실제로 애들이 저렇게 생각하는 거 들으면서 그래도 학교가 또 허용적이잖아요. 되게 많이 수용이 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중요한 일 하고 있다. 애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거는 뭐 업무 얘기를 해서 생각이 난 건데 뭐라 해야 되지? 저희 학교는 업무를 안 주잖아요. 네. 담임 선생님들한테 네. 그게 뭐 신규 선생님이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든 그게 좋을까?에 대한 의심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든 학교가 이렇지 않은 상황에서 네. 여기서 만약에 업무가 없는 게 모든 학교가 다 그러면 정말 당연히 좋은데 네. 여기 만약에 배워야 될 시기에 뭔가를 못 배운다는 부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그 배워야 할 시기에 업무를 배우지 못한다는 아쉬움은 있는데 사실 이제 그 교사가 하는 일 중에 업무는 한 부분이고 사실 가르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잘 가르치는 것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업무를 배우지는 못했지만 조금 더 잘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좀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동기들이나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담임 선생님들이 가장 이제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시는 게 이제 상담 업무가 상당히 많잖아요. 따로 이제 배정되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학생과 학생하고 상담하고 상담하는. 학부모님과 상담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쏟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행정적인 업무를 경감해 준다는 거는 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행복더하기 학교에 있을 때도 이렇게 외부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업무가 없는 건 좋은데 딴 데 가면 다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약간 이런 식의 걱정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저는 그게 들으면서 약간 우리 교직 사회의 특징, 교사 사회의 특징을 보면 업무에 제가 경력이 12년이 됐지만 저는 아직도 학폭 업무도 안 해봤고 방과 돌봄도 안 해봤고 교무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걸 맡는 순간 그냥 그걸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나이스를 빼고는 전부 다 처음 해보는 업무들이 돼버리니까 그 업무를 배우는 시기라는 거는 좀 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때 어쩔 수 없이 맡았으면 처음부터 그냥 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 다 매 한 가지라서 업무가 없는 상황에서 교육 활동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선생님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게 더 좋을 것 같고 다른 선생님들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네. 자 오늘 이렇게 네. 첫 시리즈에 함께 출연을 해주셔서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고 처음 만났던 인상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공유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또 새로 오신 첫 교사들이 나타나실 거잖아요. 네. 많이 발령을 받으실 거고 아마 기다리면서 이 방송을 보거나 들으실 수도 있는데 네. 첫 발령을 앞둔 여러분께 혹시 뭐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하자 뭐 응원이나 뭐 격려나 꼭 당부하고 싶은 한마디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령을 앞둔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은 사실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이제 내용적인 측면은 거의 없고 그냥 이제 그분들의 이제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정말 그냥 자유롭게 좀 20대나 30대이실 텐데 더 많으실 수도 있고 그냥 그 나이를 온전히 즐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내가 앞으로 이제 발령을 받을 건데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해야 된다. 뭐 내가 지금 기간제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싶다. 이런 것도 다 좋기는 한데 사실 제가 지금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가장 많이 드는 거는 나는 이런 것도 못 해본 것 같아서 아쉬워. 나는 이런 것도 못 체험해본 것 같아서 아쉬워. 이런 게 좀 많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즐겨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수업적인 내용이나 이제 뭐 교육학적 내용, 뭐 교수 지식적인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외부적인 내용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교사인 자신이 좀 건강한 삶을 살아야지 아이들한테도 좀 건강한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고 그 아이들과도 그리고 학부모님과도 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발령 대기 중일 때 그거를 준비하기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누구도 내가 이제 뭘 하든 내가 하루 종일 책만 읽고 있어도 뭐라고 하지도 않고 내가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걸 경험해봐도 뭐라고 하지 않는 시기잖아요. 이때 이제 오롯이 이제 20대인 그리고 30대인 그러니까 자기 나이에 맞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것만 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주고 싶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최쌤은 하고 싶은 말.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이제 발령을 받으신 또 발령을 앞두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도 여러분이 꿈꾸는 그걸 충분히 받아줄 수 있을 만큼 좋으신 분들과 좋은 제도와 좋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쌤은요? 저는 신규 때 좀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때를 보내면서 늘 좀 되뇌었던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냥 9번이 힘들지만 한 번이 좋을 거고 그 한 번으로 남은 9번을 살아갈 거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어쨌든 우리가 늘 좋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잘 와서 그냥 잘 지내시면은 좋은 때도 겪고 좀 힘든 때도 겪고 그러면서 좀 나아가는 게 아닐까 해서 그냥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세요. 네, 좋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네. 네, 선생님도 한마디 하시고. 저도 뭐 비슷한 결인데 어딜 가나 좋은 사람들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잘 놀다가 잘 지내다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오늘은 첫 시리즈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되게 추석 지나고 해서 좀 감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추석 지나고 계속 졸려요. 네. 머리가 아프네요, 계속. 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 교육 뉴스로 돌아오는 건가요? 네, 교육 뉴스를 저희가 한 주 쉬었기 때문에 방송을 3주간의 교육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추석 동안에 뭔 일 있었겠어요. 3주로 해도 거의 2주치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여느 날 여느 교실 블로그에도 좋은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